자녀 현금 증여, 세무조사 피하고 합법적으로 재산 물려주는 완벽 가이드. 세금 폭탄의 실체와 영상의 목적. 아직도 현금은 꼬리가 남지 않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런 막연한 안심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딸의 결혼 자금을 위해 매일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했던 김영수 씨. 1000만 원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6개월 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죠. 담당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로 신고를 한 겁니다. 결국 2억 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면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국세청의 감시망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전문가급 로드맵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뽑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시스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분석 고액 현금 보고 제도 CTR과 의심 거래 보고 STR의 진실. 많은 분이 1000만 원이라는 기준에만 집착하십니다. 우선 CTR 고액 현금 보고 제도는 기계적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STR 의심 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컴퓨터가 아니라 은행 직원의 눈이 트리거가 됩니다. 부산의 이철수 씨 사례처럼 990만 원씩 반복해서 쪼개기 인출을 하면 직원은 이분이 보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러는구나라고 판단해 의심 거래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유형이 의심스러우면 보고 대상입니다. 은행 분산 CTR 기준은 은행별입니다. 국민은행 900만 원, 신한은행 900만 원씩으로 나누면 자동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ATM 활용 기기당 하루 출금 한도 보통 600만 원 내에서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보고를 피하는 현실적인 팁입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국세청이 그 돈의 꼬리를 잡는 트리거 이벤트입니다. 3. 국세청의 감시망 자금 출처. 조사와 10년의 기록.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바로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낼 때입니다. 이때 자금 출처 검증 스위치가 켜지면 자녀의 소득 대비 취득 자금을 낱낱이 대조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때는 그냥 도와준 거였는데 라는 말은 세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체 메모에 주의하세요. 전세자금 지원금이라고 적는 건 자백에 가까운 증거입니다. 국세청은 그 메모 한 줄로 여러분의 자금 성격을 증여로 단정짓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차용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 솔루션 1 차용증 작성과 법정. 이자율의 전략적 활용. 차용증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비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법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세법상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데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천의 A씨 사례를 주목하십시오. 차용증은 썼지만 상환 내역이 전혀 없어 결국 증여세 추징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매달 원금이나 이자를 계좌 이체로 주고받은 금융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 없는 학생 자녀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는 건 국세청이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빌려주는 것 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솔루션 2 혼인출산 공제 및 특례 제도 극대화. 최근 개정 세법으로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입니다.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 비과세. 주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 채무 면제은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실제 현금 증여 시 활용하십시오.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최대 50억 원까지 10% 저율 과세 5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전략가로서 꼭 경고드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창업자금 특례는 기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영구적으로 합산됩니다. 즉, 당장의 세금을 미루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6. 부동산 증여의 함정과 세무사 선택법. 비과세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나 불법 개조한 옥탑방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날아갑니다. 강남의 한 아버님은 단 130만 원 월세 받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양도세가 13억 원이나 더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시가가 없는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고액 아파트에 대해서도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9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을 만큼 공격적입니다. 이런 미세한 물리적 디테일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아닌 현장을 아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내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너무 싼 수임료만 찾다가 나중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치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핵심 요약을 전해드립니다. 7. 안전한 자산 승계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3대 원칙. 오늘 드린 말씀을 닥터의 처방전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금의 성격을 미리 정의하라. 증여할 것인가, 빌려줄 것인가, 생활비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금융 기록은 완벽하게 남겨라. 차용증을 썼다면 반드시 이자와 원금이 오간 계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트리거를 대비하라. 지금 당장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자녀의 주택 구입과 10년 뒤 상속 조사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점검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탱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